네, 마산대학 박형기 교수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손해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손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손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은 좀 많이 명료하게 신경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손해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대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 대뇌는 대뇌가 운동의 명령을 주어서 척수나 뇌줄기에 있는 로모터 뉴런이죠. 로모터 뉴런. 그러니까 이쪽이 어퍼모터 뉴런이 되고, 요 밑에 있는 게 로모터 뉴런이 되죠. 모터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너브셀 바디가 있고, 그리고 다시 연결이 되어서 근육을 지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요렇게 요 로모터, 여기서부터가 로모터 뉴런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로모터 뉴런은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세포를 로모터 뉴런이라고 하고, 이 로모터 뉴런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퍼모터 뉴런이 됩니다. 대부분 로모터 뉴런이 있는 곳의 위치는 척수의 안테리얼 혼셀에 위치하게 되겠죠. 얼굴 쪽을 명령을 내리는 것들에 얼굴 표정 근육이라든지 저작 근육이라든지 이마에 주름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근육을 지배하는 것들의 로모터 뉴런, 그러니까 얼굴의 로모터 뉴런은 대부분 뇌줄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지를 움직이는 것들은 척수에 로모터 뉴런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안테리어 혼셀에 놓여져 있죠. 안테리어 혼셀 쪽이 모터가 되고, 뒤쪽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감각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운동의 어퍼모터 뉴런과 로모터 뉴런이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경계를 지으는 건데, 감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켈레탈 쪽에서 올라가서 대뇌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가 되겠죠. 이러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올라가는 것은, 감각은 한번 연접을 하고 또 올라가서 두 번 연접을 해서 대뇌까지 올라갑니다. 감각은 한 번, 두 번의 연접을 가져서 하나, 둘, 세 개의 경로를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운동은 내려오는 거죠. 한 번 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어퍼모터 뉴런, 로모터 뉴런. 내려오는 게 편하니까 한 번 쉬고요. 올라가는 건 힘드니까 두 번 쉬더라. 대부분 요쪽에 쉬는 게 살라무스가 되겠죠. 살라무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쪽에서 우리가 어퍼모터 뉴런이다, 로모터 뉴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 이야기가 지금 대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대뇌에서 하니까 의식적 운동 조절이다,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 손해는 오토매틱으로 무의식적 운동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운동 조절을 해서 스켈레탈 머슬을 지배하는 것이 이 손해의 역할이다, 세레벨룸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에서 로모터 뉴런으로 내려갈 땐 반대쪽, 그렇죠? 피라미달 데쿠시에이션을 통해서 여기가 좌뇌이다 그러면 지배하는 것은 우측 사지를 지배하는 반대쪽에 지배를 가지는 게 대뇌의 특징이죠. 그리고 의식적인 운동 조절을 하는 것이 대뇌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트랙을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라미달 트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손해는 그에 비해서 브레인스템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쉬는 것이 브레인스템에서 한번 쉬게 됩니다. 그래서 연접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대표적인 브레인스템의 그 태그멘툼 쪽에 있는 핵이죠. 레드 유클레우스라든지 레티큘라 포메이션이라든지 베스티블로 스파이널 트랙이라든지 텍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손해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와 연결될 때는 이 브레인스템에서 또한 척수에 있는 로어 모터 뉴런과 연결이 되고, 라미나층, 척추의 라미나층인 렉시드 청판인 경우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8번, 9번 쪽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쪽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스켈레탈 머슬을 지배하는. 따라서 대뇌와 손해에 있어서 이러한 트랙을 우리가 또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 대뇌는 의식적인 운동 조절, 움직임의 조절, 손해는 무의식적. 대뇌는 반대쪽 지배, 손해는 같은 쪽 지배. 대뇌 이렇게 내려오는 트랙을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 손해에서 내려오는 걸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체적인 운동 조절의 명령의 체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손해는 비교 측정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측정기다. 비교, 뭘 비교하냐? 그러면 대뇌의 의도된 움직임의 명령, 내가 이러한 것을 의도하겠다. 그러니까 다트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10점에 내가 대뇌에서는 10점 만점에 여기에 내가 여기 던져서 맞추겠다. 이게 대뇌의 의도된 움직임의 명령이죠. 그러면 명령을 시켜서 던졌어요. 그러면 척수에서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움직임의 위치와 포지션 앤 무브먼트, 위치와 움직임의 정보, 이게 고유감각의 정보가 손해로 들어가게 되겠죠. 척수의 실제 움직임이죠. 실제 움직임. 대뇌의 의도된 움직임과 척수에서 올라오는 실점, 10점을 두고 의도는 10점인데 실제로 던져보니까 뭐 7점에 꽂혔다. 그러면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손해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손해에서는 대뇌의 의도된 정보와 척수에서 일어나는 실제 움직임의 정보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두 개가 10점이라고 의도했는데 7점에 들어왔다 그러면 오차가 발생이 되죠. 움직임의 오차가 발견을 하고 또한 이것을 교정하는 게 손해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 겉질의 의도된 것과 척수의 실제 움직임이 두 개가 오차가 비교 측정기와 오차 교정기로서의 이렇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손해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는 대뇌 겉질에서 보통 손해로부터의 실제 움직임의 정보는 브로드만의 6번 영역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6번 영역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정보와 척수에서의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들어와서 이거 두 개가 비교, 그렇죠? 컴패레이트 작용을 하는 게 손해의 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는 비교 측정기와 오차를 발견해서 교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손해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대뇌는
의식적 기관이 되고 손해는 무의식적 기관이 됩니다. 무의식적 기관.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비교 측정하는 역할이 이 손해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손해의 구조는 이렇게 요거를 조금 3D로 한번 보게 되면은 네, 그러면 손해를 3D로 한번 보게 되면 이 앞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손해는 돌려보면은 이렇게 뒤쪽에 위치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렇게 지금 보이는 곳이 손해의 위치가 됩니다. 따라서 손해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손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손해는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뭐하고 연결이 조금 돼 있냐면은 어떤 구조냐면 그렇죠? 여기 있는 요 구조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폰스죠. 폰스 다리 내의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이 손해의 위치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없애버리면은 앞쪽에서 이거를 조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해가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그렇죠? 다리 내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는 양쪽으로 대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듯이 손해도 이렇게 좌측 손해, 세레벨룸, 뒤쪽 손해 이렇게 좌측과 우측으로 양쪽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벌미스라고 이렇게 벌레구역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구조가 있고 양쪽으로 손해 겉질이 놓여져 있는 이러한 구조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뒤쪽에 위치되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 구조에서도 요 구조에서 이렇게 거의 보게 되면 요러한 그렇죠? 요렇게 삼각형의 요 모양을 두는데 여기에서도 약간 앞쪽으로 요렇게 돌려서 요렇게 돌려보면은 여기에서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하는 요것이 여기에서는 앞옆이 되고요. 요 밑으로가 뒤옆이 됩니다. 앞옆과 뒤옆으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앞옆과 뒤옆으로 나뉘고 이 뒤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앞옆이고 이쪽이 뒤옆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요 부위와 이 부위로 나뉘는 요렇게도 나뉘고 있고 손해가 그렇죠? 손해가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앞옆 요렇게 앞옆이죠. 요 앞옆 요 안테리어 롭이죠. 앞옆 물론 이쪽도 앞옆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뒤옆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또한 뒤옆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요게 이제 벌레 구역이다라고 요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된다. 앞옆과 뒤옆으로 봐야 되고 또한 나눌 때 벌미스 아까 벌미스죠. 벌미스 그 옆에 벌레 겉구역 파라벌미스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은 파라벌미스 라테랄 세레벨룸 이렇게도 나뉘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죠? 어떤 거냐면은 인풋이 손해로부터 들어오는 경로 손해로부터 들어올 때는 두 가지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때는 앞옆과 뒤옆으로 나뉘어야 되고요. 그렇죠? 앞옆과 뒤옆
앞옆과 뒤옆으로 나뉘어야 됩니다. 들어올 때는 앞옆으로, 척수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앞옆으로 들어오고요. 대뇌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뒤옆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뭐 몇 가지 또 아닌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규칙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손에서 나갈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가운데 이렇게 벌미스, 파라벌미스, 그 다음이 라테랄 세레벨룸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를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앞옆과 뒤옆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요 방향에서 이렇게 나가더라. 들어올 때는 이 방향으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이 방향으로 나가더라. 요 원칙을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다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여기죠. 이 들어올 때는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틈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쪽 부위를 조금 확대가 가능합니다. 확대를 조금 해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에서 확대를 좀 해보면, 자, 들어올 때는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할 때 앞옆과 뒤옆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첫째 틈새, 그래서 이쪽이 앞옆이 됩니다. 그리고 요 옆이 뒤옆이 되겠죠. 첫째 프라이머리 피셔를 통해서 앞옆과 뒤옆으로 나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앞옆과 뒤옆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뒤가쪽 틈새 이 부분도 이 뒤옆으로 가는 뒤옆의 이 경계가 되겠죠.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죠. 이제 나갈 때입니다. 이제 나갈 때는 보게 되면은 들어올 때는 앞옆과 뒤옆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칙적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요 방향으로 나가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은 앞 뒤옆으로 이렇게 하고, 아웃풋은 이렇게 요 방향으로 나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정 가운데 그 옆, 그 마지막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해보면은, 따라서 앞옆과 그렇죠 뒤옆, 앞옆과 뒤옆이 이렇게 나눠서 첫째 틈새, 여기가 아까 첫째 틈새였죠. 그리고 이쪽이 뒤가쪽 틈새입니다. 여기가 뒤옆이 되고, 그래서 앞옆, 손의 옆이죠. 앞옆과 뒤옆. 그 다음 요 탈의 결절엽이 또한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갈 때는, 아웃풋이 될 때는 손에로 들어오는 건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렇게 요 한 방향, 두 개, 세 개, 요 방향으로 나가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앞옆에서는 척수에서 들어오는 정보, 뒤옆으로는 대뇌의 정보, 대뇌의 의도된 정보가 있고, 척수에서는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들어오죠. 탈의 결절엽으로는 뭐가 들어오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베스티뷸라 쪽이죠. 안뜰핵이죠. 안뜰핵과 연결이 되어서 탈의 결절엽으로 들어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아웃풋은 여기에 신부핵입니다. 신부핵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신부핵이 존재하는데, 이 신부핵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앞옆과 뒤옆으로 들어온 손의 겉질로, 앞옆과 뒤옆의 손의 겉질로 들어오는 정보가 이제 신부핵이, 그러니까 벌미스 쪽, 가장 가운데 있는 벌미스 쪽에 파스티지알, 꼭지핵, 저 꼭지핵을 통해서 이제 뇌줄기로 브레인스템 쪽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다음이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 중간 위치핵이죠.
중간 위치액을 통해서 또한 뇌줄기로 나가게 됩니다. 중간 여기에 뇌줄기 여기에는 우리가 폰스와 메둘라 쪽으로 나가서 레티큘라 포메이션하고 연결이 되고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 중간 위치액은 뇌줄기의 미드 브레인에 있는 레드 유클레우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기가 라테랄 세레벨룸이죠. 라테랄 세레벨룸은 살라무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에는 뇌줄기와 또한 대뇌로 나가는 이러한 경로를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를 조금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면 손해는 그렇죠? 위 손해다리, 중간 손해다리, 아래 손해다리 이렇게 연결되어서 손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손해다리를 통해서 손해와 연결된다. 세상에 손해다리와 연결이 되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압력과 뒤역, 다음 탈의 결절력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또한 나갈 때는 벌레구역, 벌레겉구역, 가쪽 손해구역으로 나가더라. 요거 두 가지 분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혼란이 되면은 손해에 대한 기능 자체가 혼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인풋이 될 때 한번 보게 되면은 인풋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손해에서 척수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척수에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안테리어 로브로 들어가겠죠. 안테리어 로브로 들어갑니다. 이게 척수 손해 로 쉽죠. 척수에서 손해로 들어가는 경로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앞옆으로 들어오죠. 내용은 무슨 내용이 들어오냐?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들어오겠죠.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들어올 때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죠. 이제 대뇌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뒤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뒤역으로. 대부분 폰스 쪽에서 들어옵니다. 폰티네 유클레우스. 폰스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뒤역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된다. 무슨 기능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면 움직임의 계획이죠. 의도된 움직임이죠. 나는 이러한 움직임을 하겠다 라는 정보입니다. 의도된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여기 있죠. 여기에 첫째 피셔가 되겠죠. 그렇죠. 프라이머리 피셔를 통해서 여기가 앞옆이 되고 여기가 뒤옆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갈 때는 또한 이렇게 경로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앞옆 쪽에서도 바스티지알 유클레우스도 있고 인터포지드 덴테이트 유클레우스 다 위치합니다. 이렇게 나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손의 출력이죠. 손의 출력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손의 출력은 출력이죠. 아웃풋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웃풋은 요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벌미스에서 손의 벌레 구역이죠. 벌레 구역에서 아웃풋이 된다 하면 그것은 뇌줄기의 꼭지핵하고 연결이 됩니다. 꼭지핵은 손의 핵이죠. 바스티지알 유클레우스. 이것은 뇌줄기에서 척수까지죠. 뇌줄기 그렇죠. 뇌줄기의 그물 형성체와 연결됩니다. 레티큘라 포메이션하고 연결되죠. 그렇죠. 벌레 구역은 따라서 차례대로 첫 번째 아웃풋입니다. 벌레 구역은 손의 꼭지핵하고 연결되고 이건 심부액입니다. 심부액 있죠. 손의 심부액입니다. 꼭지하고 연결되고 이거 출력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줄기의 거물 형성체하고 연결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벌레 겉구역은
손해의 중간 위치액하고 연결이 되고 내줄기의 적색 척수로 하고 연결됩니다. 내줄기의 적색 척수로 하고 연결되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가쪽 손해는 손해의 치하액하고 연결이 되고 이 손해의 다 신부의 3개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고 치하액은 살라무스를 통해서 대뇌와 연결이 되더라. 요게 프로플러 로드랄 롭이죠. 탈의 결절력. 탈의 결절력이죠. 탈의 결절력은 안뜰해가고 이거는 뇌줄기 있죠. 뇌줄기의 안뜰해가고 연결이 되어서 균형과 안구 운동에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탈의 결절력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의 입력과 출력을 한꺼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덜신경이죠.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것이요.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건 이렇게 우리가 벌레구역과 탈의 결절력, 벌레겁구역, 가쪽 손해 이렇게 우리가 나뉘는 거죠. 나뉘어 가지고 탈의 결절력은 안뜰액하고 연결이 되고 벌레구역은 꼭지액, 벌레겁구역은 중간 위치액하고 연결되고 가쪽 손해는 치아액. 요 핵들은 어디에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뜰액은 뇌줄기에 있지만 그렇죠. 이 안뜰액은 뇌줄기 메둘라에 있죠. 나머지 3개는 손해의 신부핵입니다. 손해 깊은 곳에 있는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손해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요 3D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손해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굉장히 안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쪽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만 남겨놓고 다 삭제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벌미스죠. 요 벌미스인데 이 안쪽으로 깊게 박혀 있는 게 꼭지에 파스티지아 유클레우스. 그리고 이쪽에 요 안에 깊게 박혀져 있는 게 인터포지드 중간 위치에 인터포지드 유클레우스. 그리고 그 라테랄 쪽에 이렇게 있는 안쪽에 깊게 박혀 있는 게 덴테이트 유클레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안쪽으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한 번 더 가운데 여기 벌미스죠. 요 가운데 깊게 박혀 있는 게 한 쌍이 있겠죠. 꼭지에. 그리고 요렇게 돼 있는 아주 깊게 박혀 있는 게 중간 위치에. 요쪽에 아주 깊게 안쪽에 있는 게 덴테이트 치아에. 그래서 들어올 때는 손에 겉질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서 나가게 되는 이렇게 하는 게 손해의 연결 부위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인풋하는 경로를 한번 보게 되면은 들어오는 경로죠. 인풋입니다. 손해로 들어오는 경로다. 그럼 손해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앞옆과 뒤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더 하면은 안뜰핵에서 들어오는 탈의 결절력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여기 손해가 되고 여기가 대뇌가 되고 여기가 척수가 되고 뭐 하나 남는 거는 그렇죠. 안뜰핵이 되겠죠. 안뜰핵. 이러한 들어오는 경로죠. 그렇죠. 이것은 뒤에서 봤을 때 위아래 요 방향이 아니고 좌우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우리가 다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때는